옛날 옛적 충청도 천안의 한적한 마을 뒷산에서 이른 아침부터 구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를 두고 이리 호련히 가시면 어찌합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 복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고, 저 양반은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뭘 그리 잘해줬다고 저리 서럽게 울어댄다니? 그 심술궂은 할머니 밑에서 도망치지 않고 평생을 참고 산 것만 봐도 보통 효부가 아니지. 복덕의 시어머니는 온 마을이 알아주는 까탈스럽고 모진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사람들조차 그 성미를 감당 못해 피해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으니 남들이 보기엔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끝났다고 잔치라도 벌여야 할 판이었지만 복덕의 곡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울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보다 못한 그녀의 아들 먹시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속도 없으십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어머니께 잘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리 슬피 우십니까? 심지어 돌아가실 때조차 어머니께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밉지도 않으신가요? 하지만 복덕은 아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인 복덕. 그녀의 남편은 장남이었고 아래로는 나이 어린 시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탓에 복덕은 시집 오자마자 집안 살림은 물론 시동생들까지 도맡아 키워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복덕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후. 아이고 짜다. 짜. 너는 국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이냐? 썩 물러가 다시 끓여오너라. 아궁이 장작불 꺼진 것을 몰랐단 말이냐? 우리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셈이냐? 어디서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와서. 복덕이 변명이라도 해보려 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복덕은 입을 꾹 다문 채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시동생들을 모두 시집, 장가 보내며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덕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돌며 복숭아며 고기며 좋다고 소문난 것들은 모조리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늘 울상이었던 그녀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자 이를 본 한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뭘 그리 잔뜩 사 가시는 게요? 아, 이제 곧 우리 아들 혼례 날이거든요. 복덕의 삶의 유일한 낙은 바로 아들 먹식이었습니다. 아픈 남편과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들과 오붓한 정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까요.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니 양손 가득한 장바구니와는 달리 복덕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혼잣말, 그나마 한 집에 살 붙이고 지내니 밥이라도 같이 먹고 얼굴이라도 마주했는데 장가를 가고 나면 그런 날도 끝이겠지? 그럼 이제 정말 나 혼자로구나. 사실 지난날 시어머니를 위해 흘렸던 눈물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어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롭게 떠난 시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마지막 또한 그러할까 두려워 흘린 한스러운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복덕은 늦게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잊으려는 듯 억지로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혼례에 쓸 음식을 반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잣말, 고기는 전부 재워놓았고 나중에 시루떡만 찌면 되겠구나.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복덕은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몹시 피곤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어머님. 곁에 계실 땐 그리도 힘들었는데 막상 떠나시니 마음이 이리 허전하네요. 정말 제게 하실 말씀이 끝까지 없으셨어요. 어두운 방 안, 복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복덕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웬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만 혹 시주를 조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덕은 이 깊은 밤에 시주를 청하는 스님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죽 급하면 이 시간에 왔을까 싶어 낮에 준비해둔 음식을 한알음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만 주셔도. 아닙니다. 스님. 괜찮으니 어서 가져가세요. 복덕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마음의 안이 얼마나 많으신지 밤에 잠도 못 이루실 정도군요. 예. 스님께서 그것을 어찌? 부인의 인생이 한스러우십니까? 갑작스러운 스님의 말에 복덕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리 바보처럼 살았나 허무한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사시겠습니까? 어휴. 그런 기회만 있다면야 이번엔 남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요.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떤 삶을 살아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스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더는 말 한마디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잣말, 거참, 이상한 말씀만 늘어놓으시고는. 복덕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에도 밤새 뒤척이던 복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뜨거운 열기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결에 벌써 해가 뜬 것인가? 복덕이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자신의 방이 아닌 불길이 강처럼 흐르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숨막히는 열기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복덕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왔는가? 복덕이 고개를 들자 앞에는 붉은 얼굴에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찾던 절의 벽화에서 본 염라대왕과 똑 닮아 있었지요. 혹시, 설마, 염라대왕님이십니까? 그래. 그렇다. 세상에. 그럼 제가 죽은 것인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벌써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죽음에는 본래 이유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제 곧 제 아들 혼례 날입니다. 지금 이리 가면 우리 아들은 어미 없이 홀로 혼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죽음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뿐이지. 그 말을 들은 복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아무것도 해본 것 없이 이토록 허무하게? 순간 복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남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던 인생.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픈 남편 병수발 들고 시동생들 업어 키우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복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려 주었지요.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억울하기에 이토록 서글피 우는 게냐?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다. 정작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그래. 보아하니 내 삶은 정녕 내 것이라 하기 어려웠구나. 그렇다면 내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기회라니요. 내가 가장 한이 맺혔던 3가지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마. 그러니 이번에는 지금과 달리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다만 기억하여라. 만일 내 소원대로 해주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정말 제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더냐? 복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고만 산 것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으로 천대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내 그녀 앞에 있던 염라대왕은 온데간데없고 머리가 검고 젊은 날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새아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복덕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이 맺혔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다니?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이 애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게야? 내 말 못 들었어? 국이 너무 짜다. 물 좀 더 붓고 다시 끓여오너라. 순간 복덕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큰 소리를 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혼잣말, 맞아. 이날부터 시작이었지. 국을 다시 끓여오니 싱겁다 하시고 또다시 끓이니 짜다고 하셨어. 맛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나를 길들이려고 일부러 시비를 거셨던 거지? 지난날의 복덕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제 입에는 간이 딱 맞는데요. 정짜시면 찬물을 좀 드릴 테니 어머님 그릇에 부어 드시는 건 어떻겠어요? 뭐라고? 그날 이후 복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에는 억울하다, 못할 일에는 못하겠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꼬박꼬박 대꾸했지요. 아가, 이 먼지 좀 보거라.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어찌하여 방구석 청소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게야? 어머나, 어머님께서는 손발이 전부 멀쩡하시네요.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청소하시면 되겠어요. 아가, 빨래가 마른 지가 한참인데 왜 아직도 걷지를 않고 있느냐? 어머님, 저건 어머님 빨래라서 남겨두었어요. 어머님 옷은 직접 걷으셔야지요. 아참, 이따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걷으셔요. 그렇게 속에 쌓아뒀던 말을 모두 내뱉고 나니 복덕은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던 과거의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혼잣말,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땐 참고만 살았을까? 이제라도 할 말하고 사니 참으로 다행이야.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흘러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산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복덕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역전되었지요. 어머님, 이번에 담그신 김치는 너무 짜네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드셨나 어찌 입맛이 변하셨대요? 호호호. 그러던 어느 날 복덕은 대청마루에 누워 유유자적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평생 오늘만 같았으면. 그때 마당으로 어린 시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복덕을 보자마자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것들이 왜 저래? 어른을 보고 인사도 없이 도망을 가?
화가 난 복덕은 아이들을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집 뒤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형수님이 왜 저기 계시지? 괜히 들어갔다가 또 혼쭐 날 것 같아 무서워. 그러니까요, 오라버니. 저는 새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안 와요. 괜찮아. 만약에 형수님이 또 혼을 내시면 그땐 내가 대신 혼나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시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혼잣말, 내가 무섭다고? 아니 왜? 나는 그저 할 말을 하고 사는 것뿐인데. 놀란 복덕은 지난 몇 달간의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새 삶을 얻은 후 집안은 어느새 살얼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혼잣말, 잠깐. 그러고 보니 지금의 나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되어 있잖아. 바로 그때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복덕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복덕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눈앞에는 쓰러진 시어머니 대신 다시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새 삶을 살게 해주었는데 어떠했느냐? 마음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순간을 선택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시 제대로 고른다면 정말로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가 되고 싶으냐? 복덕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서방님이 병을 앓으면서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서방님이 병에 걸리기 전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서방님이 아프지 않도록 잘 돌보면서 우리 식구 다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시야가 또다시 뿌옇게 흐려지더니 눈앞에 염라대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지난날에 건강하고 늠름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거기서 무얼 그리 멍하니 서 있소? 어서 이리 와 내 품에 안기시오. 과거로 돌아온 복덕은 건강한 남편과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 많고 다정했던 남편. 지난 삶에선 늘 병상에 누워만 있어 사랑을 나눌 기회조차 없었지요. 부인, 바치를 하다 말고 당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름에 달려왔소. 허허. 이제 얼굴을 봤으니 다시 일하러 가야겠구먼.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된 복덕은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혹여 아프기라도 할까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겼지요. 서방님, 짠 것은 몸에 좋지 않다 하여 소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도 피해야 하니 이 고기는 물에 헹궈 드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쉬지도 못하게 운동을 시키고 심지어 바깥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옆집 김서방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잠시. 김서방, 감기 걸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괜히 같이 있다가 감기라도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복덕은 남편의 먹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모조리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미신이든 뜬소문이든 가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서방님, 우리 앞으로 잠자리는 하지 않기로 해요. 제가 들었는데 기운을 오랫동안 몸 안에 모아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정성 덕분인지 남편은 정말 병치레 한 번 없이 튼튼했지요. 혼잣말, 역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서방님이 건강하시니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러다 무리해서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에휴, 병 안 납니다. 그저 부인 말대로 10분 일하고 10분 쉬느라 늦었을 뿐이요. 서방님, 요새는 왜 이리 잠만 주무세요? 저를 예뻐해주지도 않으시고. 부인이 그러지 않았소. 기운을 모아야 건강해진다고. 그래야 병이 안 걸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날도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남편을 찾아 밭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어디 계세요, 서방님? 그때 밭 뒤편의 작은 초가집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덕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웬 낯선 여인을 품에 안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셔도 괜찮겠어요. 부인께 들키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안 들켜. 우리 부인은 내 건강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거든. 이젠 부인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고. 먹는 것, 입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까지 간섭하니. 그래서 말인데, 오늘 그동안 모아둔 기운 좀 풀어볼까? 어머, 몰라요. 남편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얼굴로 다른 여인을 바라보며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째서 이런 일이. 충격에 빠진 복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병들었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었지요. 과거 회상. 부인,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소.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를 깨달은 복덕은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라고. 그 순간 복덕의 시야가 다시 흐려지며 그녀의 눈앞에 염라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저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염라대왕님, 이것 또한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또 잘못되었단 말이냐? 저는 남편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니 다른 여인을 사랑하라니요. 아무래도 서방님을 살리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지난날 혼처를 고르던 그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서방님과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 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좋다. 그것이 너의 마지막 선택이라면? 순간 복덕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내 염라대왕이 사라지고 눈앞엔 그토록 보고 싶던 젊은 날의 부모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리 멍하니 있느냐?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묻지 않느냐? 복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 녀석,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 애구나. 시집 가고 싶다고 조를 땐 언제고, 막상 시집 갈 생각을 하니 무서워진 게냐. 부모님은 복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3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아가.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골라보렴. 내게 들어온 혼처 중 가장 괜찮은 사람들로 고른 것이니. 이들 중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느냐? 지난날 복덕은 이 3명의 사내 중 가난하지만 가장 착하고 정 많던 원래의 남편을 골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많고 재치이긴 하지만 이분이 가장 부자잖아요. 돈 없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분께 시집가겠습니다. 복덕은 그렇게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재산이 넘쳐나니 나이가 많고 재혼인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남편 병수발이나 시어머니 봉양 없이 오히려 하인들을 부리며 살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꿈같은 인생이었지요. 무엇들 하느냐? 날이 이리 더운데 어서 찬물 한 사발 가져오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계절마다 새로운 비단옷을 입고 상에는 산해진미가 넘쳐났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좀 있어도 다정한 사람이어서 복덕을 무척이나 아껴주었지요. 비록 예전 남편처럼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바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 우리 아들 먹시가. 이 어미에게 다시 와주렴. 이번 삶에선 너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내게 좋은 것만 주기 위해 어미가 이 풍족한 삶을 선택했단다. 10달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덕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긴 산통 끝에 아이를 낳은 복덕은 아픈 것도 있고 얼른 아이를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먹시기. 이 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내게 원하는 모든 걸 다 주마.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아이는 우리 먹시기가 아니잖아.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어미가 제 자식을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먹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복덕은 깨달았습니다. 혼잣말, 아무리 내가 어미라 해도 아비가 달라졌으니 먹시기는 태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번 삶에서는 먹시기가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세상에 없다니. 그럴 순 없어.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으악. 그러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아기가 사라지더니 이내 그녀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번 삶은 어떠했느냐? 이번에도 네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더냐? 염라대왕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이 삶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삶이 편안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데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제 남편도 우리 먹시기도 가족이 없는 삶은 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의 원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곳엔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 혼자 편하자고 제 아들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허나 원래의 삶을 선택하면 너는 예정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미 한평생을 함께 했으니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돌아갈 곳은 정해졌구나. 순간 복덕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밝은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복덕은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복덕이 눈을 떠보니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들 먹시기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머니께서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고
하마터면 저도 어머니를 따라갈 뻔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삽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복덕은 훌쩍이는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예, 보름을 꼬박 누워 계셨으니 그동안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보름이나 누워 있었다고? 잠깐, 그럼 오늘이 내 혼례날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미루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신데 혼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에 복덕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혼례를 미루긴 왜 미뤄? 어서 혼례를 치르자꾸나. 어서. 복덕은 밖으로 뛰쳐나가 서둘러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집안은 하객들로 북적였고 먹식의 행복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복덕은 혼주석에 앉아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잣말,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지. 이게 내 인생이야. 한편 복덕이 떠나간 저승에서는 염라대왕이 명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덕의 이름을 찾더니 그녀의 수명을 20년이나 늘려주었지요. 바로 그때 염라대왕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왕님. 대왕님의 넓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죽은 복덕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닐세. 천당에 갈 기회를 마다하고 며느리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주다니 자네의 마음에 감동하여 기회를 준 것뿐이네? 그나저나 며느리는 자네의 이런 마음을 모를 텐데 아쉽지는 않은가? 아쉽기는요. 저는 일평생 며느리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했지만 결국 떠나는 날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이 죄를 갚아야지요. 제가 어디로 가든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느 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하다면 자네가 갈 곳은 저곳이네. 시어머니는 인사를 하고 문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들어간 문은 지옥문이 아닌 환생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이에게 어찌 벌을 내릴 수 있겠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법이지. 허허. 시간이 지나 다시 충청도 천안의 작은 집 그곳에서는 아침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복덕의 집이었고 그녀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예쁜 것 귀한 손녀딸이로구나. 복덕은 아이를 안아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들이 아니라서. 죄송하긴. 이리 예쁜 손녀를 낳아주었는데 죄송할 게 무엇냐. 정말 고생 많았다, 아가. 어서 미역국을 가져다 줄 테니 푹 쉬고 있으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복은 내가 받았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복받은 삶 아니겠니? 그런데 우리 손녀딸. 어째 누구와 꼭 닮은 것 같구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미역국 가지러 가야지. 복덕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잣말, 내 삶이 저기 있구나. 이 얼마나 소중한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문밖에서 웬 스님 한 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 음식값은 차고 넘치게 갚았구먼. 그는 바로 지난날 그녀에게 시주를 받았던 그 노승이었습니다. 스님은 복덕의 가족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인연들이 보기 좋구나.
옛날 옛적 충청도 천안의 한적한 마을 뒷산에서 이른 아침부터 구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를 두고 이리 호련히 가시면 어찌합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 복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고, 저 양반은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뭘 그리 잘해줬다고 저리 서럽게 울어댄다니? 그 심술궂은 할머니 밑에서 도망치지 않고 평생을 참고 산 것만 봐도 보통 효부가 아니지. 복덕의 시어머니는 온 마을이 알아주는 까탈스럽고 모진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사람들조차 그 성미를 감당 못해 피해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으니 남들이 보기엔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끝났다고 잔치라도 벌여야 할 판이었지만 복덕의 곡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울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보다 못한 그녀의 아들 먹시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속도 없으십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어머니께 잘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리 슬피 우십니까? 심지어 돌아가실 때조차 어머니께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밉지도 않으신가요? 하지만 복덕은 아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씨 집안의 맏며느리인 복덕. 그녀의 남편은 장남이었고 아래로는 나이 어린 시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탓에 복덕은 시집 오자마자 집안 살림은 물론 시동생들까지 도맡아 키워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복덕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후. 아이고 짜다. 짜. 너는 국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이냐? 썩 물러가 다시 끓여오너라. 아궁이 장작불 꺼진 것을 몰랐단 말이냐? 우리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셈이냐? 어디서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와서. 복덕이 변명이라도 해보려 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복덕은 입을 꾹 다문 채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시동생들을 모두 시집, 장가 보내며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덕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돌며 복숭아며 고기며 좋다고 소문난 것들은 모조리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늘 울상이었던 그녀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자 이를 본 한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뭘 그리 잔뜩 사 가시는 게요? 아, 이제 곧 우리 아들 혼례 날이거든요. 복덕의 삶의 유일한 낙은 바로 아들 먹식이었습니다. 아픈 남편과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들과 오붓한 정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까요.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니 양손 가득한 장바구니와는 달리 복덕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혼잣말, 그나마 한 집에 살 붙이고 지내니 밥이라도 같이 먹고 얼굴이라도 마주했는데 장가를 가고 나면 그런 날도 끝이겠지? 그럼 이제 정말 나 혼자로구나. 사실 지난날 시어머니를 위해 흘렸던 눈물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어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롭게 떠난 시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마지막 또한 그러할까 두려워 흘린 한스러운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복덕은 늦게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잊으려는 듯 억지로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혼례에 쓸 음식을 반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잣말, 고기는 전부 재워놓았고 나중에 시루떡만 찌면 되겠구나.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복덕은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몹시 피곤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어머님. 곁에 계실 땐 그리도 힘들었는데 막상 떠나시니 마음이 이리 허전하네요. 정말 제게 하실 말씀이 끝까지 없으셨어요. 어두운 방 안, 복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복덕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웬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만 혹 시주를 조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덕은 이 깊은 밤에 시주를 청하는 스님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죽 급하면 이 시간에 왔을까 싶어 낮에 준비해둔 음식을 한아름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만 주셔도. 아닙니다. 스님. 괜찮으니 어서 가져가세요. 복덕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마음의 안이 얼마나 많으신지 밤에 잠도 못 이루실 정도군요. 예. 스님께서 그것을 어찌? 부인의 인생이 한스러우십니까? 갑작스러운 스님의 말에 복덕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리 바보처럼 살았나 허무한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사시겠습니까? 어휴. 그런 기회만 있다면야 이번엔 남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요.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떤 삶을 살아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스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더는 말 한마디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잣말, 거참, 이상한 말씀만 늘어놓으시고는. 복덕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에도 밤새 뒤척이던 복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뜨거운 열기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결에 벌써 해가 뜬 것인가? 복덕이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자신의 방이 아닌 불길이 강처럼 흐르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숨막히는 열기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복덕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왔는가? 복덕이 고개를 들자 앞에는 붉은 얼굴에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찾던 절의 벽화에서 본 염라대왕과 똑 닮아 있었지요. 혹시, 설마, 염라대왕님이십니까? 그래. 그렇다. 세상에. 그럼 제가 죽은 것인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벌써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죽음에는 본래 이유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제 곧 제 아들 혼례 날입니다. 지금 이리 가면 우리 아들은 어미 없이 홀로 혼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죽음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뿐이지. 그 말을 들은 복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아무것도 해본 것 없이 이토록 허무하게? 순간 복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남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던 인생.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픈 남편 병수발 들고 시동생들 업어 키우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복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려 주었지요.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억울하기에 이토록 서글피 우는 게냐?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다. 정작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그래. 보아하니 내 삶은 정녕 내 것이라 하기 어려웠구나. 그렇다면 내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기회라니요. 내가 가장 한이 맺혔던 3가지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마. 그러니 이번에는 지금과 달리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다만 기억하여라. 만일 내 소원대로 해주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정말 제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더냐? 복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고만 산 것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으로 천대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내 그녀 앞에 있던 염라대왕은 온데간데없고 머리가 검고 젊은 날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새아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복덕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이 맺혔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다니?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이 애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게야? 내 말 못 들었어? 국이 너무 짜다. 물 좀 더 붓고 다시 끓여오너라. 순간 복덕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큰 소리를 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혼잣말, 맞아, 이날부터 시작이었지. 국을 다시 끓여오니 싱겁다 하시고 또다시 끓이니 짜다고 하셨어. 맛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나를 길들이려고 일부러 시비를 거셨던 거지? 지난날의 복덕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제 입에는 간이 딱 맞는데요. 정짜시면 찬물을 좀 드릴 테니 어머님 그릇에 부어 드시는 건 어떻겠어요? 뭐라고? 그날 이후 복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에는 억울하다, 못할 일에는 못하겠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꼬박꼬박 대꾸했지요. 아가, 이 먼지 좀 보거라.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어찌하여 방구석 청소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게야? 어머나, 어머님께서는 손발이 전부 멀쩡하시네요.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청소하시면 되겠어요. 아가, 빨래가 마른 지가 한참인데 왜 아직도 걷지를 않고 있느냐? 어머님, 저건 어머님 빨래라서 남겨두었어요. 어머님 옷은 직접 걷으셔야지요. 아참, 이따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걷으셔요. 그렇게 속에 쌓아뒀던 말을 모두 내뱉고 나니 복덕은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던 과거의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혼잣말,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땐 참고만 살았을까? 이제라도 할 말하고 사니 참으로 다행이야.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흘러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산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복덕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역전되었지요. 어머님, 이번에 담그신 김치는 너무 짜네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드셨나 어찌 입맛이 변하셨대요? 호호호. 그러던 어느 날 복덕은 대청마루에 누워 유유자적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평생 오늘만 같았으면. 그때 마당으로 어린 시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복덕을 보자마자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것들이 왜 저래? 어른을 보고 인사도 없이 도망을 가?
화가 난 복덕은 아이들을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집 뒤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형수님이 왜 저기 계시지? 괜히 들어갔다가 또 혼쭐 날 것 같아 무서워. 그러니까요, 오라버니. 저는 새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안 와요. 괜찮아. 만약에 형수님이 또 혼을 내시면 그땐 내가 대신 혼나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시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혼잣말, 내가 무섭다고? 아니 왜? 나는 그저 할 말을 하고 사는 것뿐인데. 놀란 복덕은 지난 몇 달간의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새 삶을 얻은 후 집안은 어느새 살얼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혼잣말, 잠깐. 그러고 보니 지금의 나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되어 있잖아. 바로 그때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복덕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복덕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눈앞에는 쓰러진 시어머니 대신 다시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새 삶을 살게 해주었는데 어떠했느냐? 마음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순간을 선택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시 제대로 고른다면 정말로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가 되고 싶으냐? 복덕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서방님이 병을 앓으면서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서방님이 병에 걸리기 전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서방님이 아프지 않도록 잘 돌보면서 우리 식구 다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시야가 또다시 뿌옇게 흐려지더니 눈앞에 염라대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지난날의 건강하고 늠름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거기서 무얼 그리 멍하니 서 있소? 어서 이리 와 내 품에 안기시오. 과거로 돌아온 복덕은 건강한 남편과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 많고 다정했던 남편. 지난 삶에선 늘 병상에 누워만 있어 사랑을 나눌 기회조차 없었지요. 부인, 바치를 하다 말고 당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름에 달려왔소. 허허. 이제 얼굴을 봤으니 다시 일하러 가야겠구먼.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된 복덕은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혹여 아프기라도 할까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겼지요. 서방님, 짠 것은 몸에 좋지 않다 하여 소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도 피해야 하니 이 고기는 물에 헹궈 드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쉬지도 못하게 운동을 시키고 심지어 바깥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옆집 김서방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잠시. 김서방, 감기 걸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괜히 같이 있다가 감기라도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복덕은 남편의 먹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모조리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미신이든 뜬소문이든 가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서방님, 우리 앞으로 잠자리는 하지 않기로 해요. 제가 들었는데 기운을 오랫동안 몸 안에 모아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정성 덕분인지 남편은 정말 병치레 한 번 없이 튼튼했지요. 혼잣말, 역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서방님이 건강하시니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러다 무리해서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에휴, 병 안 납니다. 그저 부인 말대로 10분 일하고 10분 쉬느라 늦었을 뿐이요. 서방님, 요새는 왜 이리 잠만 주무세요? 저를 예뻐해주지도 않으시고. 부인이 그러지 않았소. 기운을 모아야 건강해진다고. 그래야 병이 안 걸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날도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남편을 찾아 밭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어디 계세요, 서방님? 그때 밭 뒤편의 작은 초가집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덕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웬 낯선 여인을 품에 안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셔도 괜찮겠어요. 부인께 들키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안 들켜. 우리 부인은 내 건강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거든. 이젠 부인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고. 먹는 것, 입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까지 간섭하니. 그래서 말인데, 오늘 그동안 모아둔 기운 좀 풀어볼까? 어머, 몰라요. 남편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얼굴로 다른 여인을 바라보며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째서 이런 일이. 충격에 빠진 복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병들었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었지요. 과거 회상. 부인,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소.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를 깨달은 복덕은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라고. 그 순간 복덕의 시야가 다시 흐려지며 그녀의 눈앞에 염라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저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염라대왕님, 이것 또한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또 잘못되었단 말이냐? 저는 남편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니 다른 여인을 사랑하라니요. 아무래도 서방님을 살리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지난날 혼처를 고르던 그 순간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서방님과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 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좋다. 그것이 너의 마지막 선택이라면? 순간 복덕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내 염라대왕이 사라지고 눈앞엔 그토록 보고 싶던 젊은 날의 부모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리 멍하니 있느냐?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묻지 않느냐? 복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 녀석,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 애구나. 시집 가고 싶다고 조를 땐 언제고, 막상 시집 갈 생각을 하니 무서워진 게냐. 부모님은 복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3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아가.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골라보렴. 내게 들어온 혼처 중 가장 괜찮은 사람들로 고른 것이니. 이들 중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느냐? 지난날 복덕은 이 3명의 사내 중 가난하지만 가장 착하고 정 많던 원래의 남편을 골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많고 재치이긴 하지만 이분이 가장 부자잖아요. 돈 없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분께 시집가겠습니다.